네, 안녕하세요. 드리머드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네, 이제 10월의 마지막 밤을 달려가면서 이번 한 달 열심히 뛰고 또 이렇게 우리 세컨 밀레니얼 리더님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갱년기라고 그래서 우리 아침에 영상을 보면서 여성 갱년기를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남성 갱년기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줘서 굉장히 많이 또 공부가 됐는데요. 예, 안 그래도 저희 집에 이제 중학생이 되어가는 딸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춘기를 걱정할 때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오면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저희 안진 리더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사춘기 오면은 아빠 갱년기로 남자 갱년기가 더 무섭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딸이 사춘기 없어. 사춘기 없어. 나 사춘기 안 할 거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뭐 여성 갱년기, 남성 갱년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지만 진짜 뉴트리라이트와 함께 하면 모든 상황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들 오늘 하루 또 활기차게 시작하기 바라고요. 화면 켜신 분들, 화면 안 켜신 분들 또 반갑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순서 정말 또 알차게 여러 가지 많은 리더님들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또 매주 뜨거워져가는 세컨드 밀레니얼 미팅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순서로 마이 아메이와 비전 보너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리더님, 성민수 리더님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최애 제품과 전달 스토리 문경애 리더님하고 또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마무리로 김미령 리더님까지 오늘도 알찬 시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준비하신 성민수 리더님, 마이 아메이, 또 특별히 올해 파운더스 플래티늄, 작년에 파운더스 플래티늄, 뉴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셨잖아요. 저는 리더님이 뉴 파운더스 플래티늄인지 몰랐습니다. 예, 이미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으로 드림월드에 굉장히 많은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신 리더님이셨죠. 네, 성민숙 리더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송미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아침에, 네,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가, 진짜 아메이 제품을 소개하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너무, 왜냐면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메이 제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막 그 자부심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제 얘기를 하려니까 특히 또 어찌 보면은 그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리더님들이 나눠주시는 스토리들이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진짜 찐으로 나오는 그 스토리가 너무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거기에 또 제가 또 제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많이 떨리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오만 생각을 다 했는데 제가 네, 되게 많이 떨리는 마음으로 좀 생각을 정리했고 이 시간 어찌 보면은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진짜 그 힘이 되는 그리고 제 그냥 이런 진솔한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런 마음이 드냐 했더니 진짜 제가 드림월드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너무 우리 드림월드 리더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 그룹을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왜 드림월드를 사랑하냐 하니까 제가 아메이를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아메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왜 아메이를 사랑하냐니까 제 인생이 너무 소중해서 아메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저한테 수단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처음을 한번 좀 되돌아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제 어렸을 때 혹시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셔서 쟤는 우리 딸은 꼭 뭐를 하나 먹어도 예쁜 컵에 먹으려고 한다. 뭐 예쁜 접시에 먹으려고 한다. 그런 좀 애살스러운 딸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좀 그런 딸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막 민숙이는 뭘 하나를 먹어도 꼭 집에서 제일 예쁜 컵에 꺼내서 먹고 그런 뭔가 욕구가 많은 아이였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자라면서 이런 욕구들이 조금 숨겨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그때는 이제 그 주 5일째였으니까 그때도 5일째였으니까 주말에는 보통 이제 집에 있을 때 제가 TV를 많이 봤는데 그때 봤던 TV가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요. 요리 프로그램 아니면은 그 패션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요리도 막 요리에 관심 있었다기보다는 그런 플레이팅이라든지 뭔가 그 만들어가는 과정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실제로 요리는 잘 못하는데 그런 그 요리에 대한 감 같은 거는 그때 보면서 많이 제가 좀 이렇게 감으로 조금 익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뭔가 숨겨진 욕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제 인생을 지금 쭉 돌아다 보면 저는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평범하게 이제 학교 나왔고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쨌든 평범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뒤로도 제 인생이 그렇게 뭐 특별할 거라는 그리고 뭔가 좌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없을 거라는 생각을 물론 뭐 불안감이 있었지만 근데 저한테 가장 큰 좌절감은 뭐였냐면요. 결혼을 하고 당연히 저는 엄마가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첫 번째 인생의 좌절이었고, 근데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어, 삶이란 게 진짜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엄마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엄마가 너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제가 시험관을 5번을 했거든요. 5번 끝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렇게 엄마가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험관 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2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막 이렇게 몸의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았었는데, 근데 그 임신을 하고 입덧도 심하고 저는 유산기가 있어서 한 달 동안 뭐 입원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너무너무 저는 그 10개월 행복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되기 때문에.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에 10개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지금 돌아봐도 네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야 하면은 그 임신 10개월이에요. 근데 그만큼 너무 되고 싶었던 그 이제 꿈이었죠. 엄마가 명확하다 보니까 행복하게 그 시간을 지나서 아이를 출산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사실은 육아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또 꿈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의 돌잔치. 너무너무 하고 싶은 그런 돌잔치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1년 동안 제가 준비를 했어요. 사진도 그 앨범도 만들고 하는 그 애 재워놓고 그 시간에 막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돌잔치를 딱 끝내고 나서 그때 제 2번째 좌절이 왔던 것 같아요. 진짜 꿈이 사라진 거죠. 다 하고 나니까. 그 뒤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아이를 키워내야 하는데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될지 방향성을 다 잃었던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도 너무 현실 같지 않은 그런 조언들이 와닿지도 않았고 그런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 그리고 진짜 내가 생각을 해보면 결혼을 하면서 저는 내가 이때까지 결혼 전의 삶은 결혼하고 나서 완전 리셋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고 그리고 내가 엄마가 되면 또 다시 새로운 인생을 리셋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있고 제 역할만 달라졌을 뿐인데 제가 그대로 뭔가 변화되지 않고 고정된 생각이 있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즈음에 그 아메이 언니가 왔어요. 아메이 언니가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그쵸 껄끄러운 사이였다가 어떻게 제가 이제 미팅에 조인을 하게 되면서 이 언니가 매일 밤 찾아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언니가 오는데 눈은 노랬어요.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그 언니가 하는 얘기가 난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업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인생을 어떻게 이 언니가 살고 싶은가와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싶은가의 그 얘기가 너무너무 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속이 시워. 저는 정말 가장 친한 친구하고도 하지 않았던 그런 얘기가 언니하고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좋아서 아메 미팅장을 나가게 되면서 이제 사업이 시작되었죠. 제가 아메 미팅장에 나가서 그 언니가 최영선 스폰서님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그랬죠. 막 한창 얘기를 하다가 그때 스폰서님이 되게 바빠질 것 같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기 어디도 돕고 어디 돕고 해가지고 막 하시는데 제가 직감적 이 언니 우리 집에 안 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 그거 해보면 안 돼요라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네가 왜 이런 표정으로.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아메 미팅장에 가게 되면서 제가 어떤 2가지를 알게 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엄마가 될 수 있을지를 알려줄 수 있는 곳이구나. 내가 진짜 내 아이한테 멘토 같은 엄마가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구나를 알게 해줬고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아메 미팅장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은 그 불안정한 그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연금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게 그 한 가지가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 엄마와 연금 수입이 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처음과 시작의 전부인 것 같아요. 제 암에. 그래서 사실 자신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스토리 들어보시면 다들 암에 하시는 분들 진짜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다들 내성적이고요. 다들 사람 만나는 거 다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너무 잘하세요. 왜냐면 살고 싶은 욕구가 살고 싶은 원하는 모습이 너무 명확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게 됐던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너무 탐이 났고 그래서 자신은 없지만 배우면 된다고 하길래 배우는 건 할 수 있었어요. 배우는 것도 자신이 있었던 건 아니고 배우는 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사람들도 만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진짜 아메를 하기 전과 아메를 하고 나서의 나는 참 많은 영역들이 달라졌구나.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어릴 적에도 생각하지 못했었고 꿈도 꿔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 제 얘기를 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어쨌든 꾸준히 있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하고 있을까? 모든 순간들에 저희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왜 하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최근에 저희 엄마랑 제 도전을 하면서 엄마를 조금 새롭게 보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봤던 저희 엄마는 늘 그러니까 삶에 치열하게 뭔가를 하시는데 저희를 돌보시고 어쨌든 뭐 경제 생활을 하시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늘 책을 보셨거든요. 그 배움에 대한 그 열망이 엄청 강하셨어요. 배워야 할 때 못 배우시고, 그렇죠. 그 경제를 이제 어렸을 적 하셨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결핍이 있으시다 보니까 늘 뭔가 배우고자 하는 그 애살이 저는 되게 어렸을 때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또 한처럼 남아 있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기회가 잘 되어서 배움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진짜 저보다 욕구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림도 너무 잘 그리시고, 진짜 뭘 하나 해도 막 애살스럽게 진짜 하시는 걸 보면서 딸로서 그게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나한테 이렇게 스며들어왔구나. 그 삶의 태도가 삶의 모습이 나한테 들어왔고 나도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마가 한 번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삶이. 뭔가 이뤄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참 실패한 인생 같다 민수가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되게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의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는 게 저는 저와 저희 아들과 저희 엄마가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네가 왜 이 일을 하면서 네 삶을 이루고 싶어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찌 보면 저는 엄마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제 삶을 통해서 엄마가 내가 진짜 너 같은 딸을 낳아서 진짜 내 인생이 성공했구나.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딸이 참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좁았던 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제 세상 안에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부대낌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나를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했었고, 나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찢어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근데 그게 이 아메 시스템 안에서, 드리머드 시스템 안에서 제가 맡았던 그런 역할들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경들이 넓어지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문화생활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제 삶의 통제력을 갖고 싶거든요. 그 통제력을 갖게 하는 게 결국에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 같은, 그 제가 제일 처음에 봤던 그 연금 같은 그 소득이더라고요. 그 자산 소득이 내가 이렇게, 혼자 막 자충우돌하고 막 그런 거 아세요? 저는 사실 지금도 사람들을 만날 때 되게 두려움이 많거든요. 좀 이게 막 좀 새로운 분을 만날 때는 차에 도착하면 한 5분 정도 조금 있다가 나가요. 좀 무서워가지고.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그것들을 깨려고 하면은 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도 그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저는 자산 소득을 만들어갈 제 삶의 통제력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삶에서 아미는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용기였고요, 도전이었고 그리고 희망이고 통제력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 아미라서
그리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자산소득을 만들어가고, 주변의 환경이 점점 달라지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자산소득이 제 자립을 위한 가장 이제 중요한 수단인데, 제가 그 예전에 초에 이제 아메를 처음 나왔을 때 강의를 들었을 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은, 그 강사님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람 인자가 있는데, 사람 인자에서 본인은 이렇게 기대 있는 자가 그 획이 아니고 기대는 획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나도 그때는 제가 우리 신랑 되게 기대고 있었죠. 사실 절대 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구나라는 게 받아들여지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평생 기대 사는 사람보다는 누군가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 것이 이 자산소득이고, 그리고 저희 그 아메 소득의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때 상속에 대한 처음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는 어쨌든 그 이제 아이가 하나고,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나 남편이 뭐 불의의 사고로 사실 세상을 일찍 떠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 아이한테 진짜 단돈 100만 원이라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이 아이는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진 않겠구나. 생계를 위해서 위험한 일을 선택하거나 생계를 위해서 그 안에서만 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적어도 100만 원은 꼭 만들어주고 내가 어, 이 세상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중구난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가 그 비전 보너스 이제 6년을 앞에 두고, 저의 이제 목표는 2027년 다이아몬드, 2030년에 그 파운더스 이디시라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을 앞에 두고 사실은 너무 많이 두렵더라고요.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이 그릇으로 이것을 깨어나가는 그 과정을 또 할 수 있을까? 제가 1년의 도전을 하면서 광야에서 진짜 이렇게 광야를 지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다들 이제 도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또 이렇게 새로운 도전 앞에 또 새로운 광야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던 모든 무기들을 다 내려버리고 다시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고 걸어가야 되는 그 지점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너무 두렵기도 하고,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두려움이 조금 이제 이렇게 저를 이제 덮치는 것들이 무시는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제 삶이 어쨌든 조금의 몸부림으로 이렇게 쬐끔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었다면, 6년의 도전으로 내 인생이 정말 많은 사람한테, 그리고 우리 엄마나 우리 아들, 그리고 남편 같은 그런 가족들한테도 선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갈아 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되고, 그런 파트너를 찾을 때 제가 지금 약간 이제 그 기도처럼 하는 게 있어요. 30대 중반에 미취학 아동을 키우고 있는, 경력 단절된, 꿈이 많고 성장 욕구가 있는, 진짜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성민숙 같은 그런 파트너 반드시 만나게 해달라. 그런 사람, 저 같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너무너무 평범하게 살아왔지만 그 안에 욕구를 꼭꼭 숨겨두고 그것을 꺼내주길 바라는. 제가 그 아메 언니한테 그렇게 그 욕구가 꺼내져서 이렇게 누군가의 욕구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메가 어떤 것들을 다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가장 큰 보상은요, 되고 싶은 나가 점점 명확해진다는 거. 처음에는 그냥 엄마가 되고 싶고, 좀 더 나은 엄마가 되고, 좀 더 멘토 같은 엄마가 되고 싶었고, 근데 지금은 좀 더 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한 성민숙이 되고 싶다는 게 제가 아메를 하면서 그리고 이 비전 보너스를 앞에 두면서 가장 크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침 시간에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생각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정리되지 않은 듯한 얘기였지만 어쨌든 제 진실된 마음을 성실하게 제가 사전에 성실을 찾아보니까 정성스럽고 참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성실이라는 단어가 매력적이진 않았지만 다시 이게 너무 매력적이고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성실한 노력으로 성실한 네트워크를 펼쳐서 성실한 삶을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실한 성민순 리더님. 예, 진짜 그 어떤 CEO의 멋진 스피치보다 진짜 너무나 진심이 전해지는 멋진 엄마의 스피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기대되는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사람 이내에 기대는 사람이 있고 기대게 하는 사람이 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기대게 하는 이 사람은 정말 기대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성민숙 리더님의 6년 플랜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저희도 기대되는 저희의 미래를 위해서 화이팅하는 그런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네,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한 분의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가까이서 봬도 너무 배울 점이 많고 항상 열정적으로 사업하시는 리더님이시거든요. 예, 문경혜 리더님,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 김희영 리더님과 전주에서 또 연합으로 소비자들 모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또 이 자리에서 또 불러주시니까 또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최템 하라고 해서 준비했는데요. 제가 요거 공유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잠시 준비해 볼게요. 어, 아, 예. 이게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저는 잘, 잘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좀 시작해 볼게요. 저 마이랩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리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지금 그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이 얘기는 정말 망고의 진리인 것 같아요. 저는 소비자들에게 지금 장누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많이 들었지만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갭 차이가 있잖아요. 장누수라는 것이 이 소장에 이제 구멍이 나면서 거기에 독소나 세균 또 우리가 덜 소화된 음식들이 들어가면서 이게 혈액으로 들어가서 이제 흘러나오는 현상들인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 그다음에 그런 거 없으세요? 소비자들 만나면 컨디션 이랬다 저랬다 이러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당뇨, 질환, 암, 자가 면역 질환까지 모든 거의 진짜 99%는 장누수가 원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어, 소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눠볼게요. 우리가 먹은 음식들은 이제 분해되고 소장에서 분해되고 소화되고 흡수되죠. 그런데 만약에 소장에 구멍이 났어. 그러면 이제 분해되지 않은 음식들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영양도 불량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두 번째는 노폐물을 제거한다 했는데 장누수가 되면 정말 변비나 설사가 잦게 일어나겠죠. 세 번째, 해로운 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몸을 지킨다 이랬는데요. 우리 몸이 입부터 항문까지가 도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과 바퀴 구성이 장벽이 튼튼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구멍이 나니까 유해물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면역의 70%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 우리 지금 현대인들의 건강의 지표가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결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떤 개념인지 잘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2년 전에 이거 나왔을 때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었지만 계속 우리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우리의 면역을 지킨다. 그래서 이 면역 세포들이 오작동할 때, 시스템이 잘못될 때 여러 가지 질환들, 요즘 제일 많은 게 알레르기, 자가 면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호르몬을 합성한다. 이렇게 소장해서. 네. 그래서 이 비타민 호르몬이 충분하게 생산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컨디션이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등 이런 행복 호르몬들이 우리 소장에서 나오는데 이 뇌만이 우리가 뇌의 지시를 받지 않는 기관이 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 건강으로 마음과 정서, 감정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 소비자 중에 이제 우울증, 그리고 안즈나서나 걱정, 무슨 말을 하면 다 걱정인 거. 그리고 또 집중력이라든지 또 의욕이 없으신 분, 무기력하신 분들. 전부 다 이게 이제 장누수에서 시작되더라. 그래서 모든 질병의 근원은 장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장누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뭔가?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지나친 청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공감이 가세요? 우리 어릴 때는 진짜 땅에 떨어진 것도 참 먹었던 것 같아. 상에 떨어진 거 뭐. 그리고 뭐 흙에서 놀고. 그런데 지금은 항균이다, 살균이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면역이 다 약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당질이 많은 식사. 어, 이 당질이 우리 세균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흐트러뜨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적은 식사. 이거가 되게 큰 문제죠. 그리고 가공식품, 첨가물. 정말 우리는 하루도 첨가물을 안 먹고 사나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장누수의 원인이다. 그리고 이제 야채 과일을 먹어라 하는데 우리가 야채를 먹는데 농약도 먹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정말 이렇게 식품의 이게 재료나 이 성분을 보고 사느냐. 유전자 변형, 까딱 잘못하면 이제 유전자 변형, 아니면 뭐 배달 음식, 이런 것들은 정체불명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식품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항생 물질과 진통제, 피임약,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저도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를 항생제에 노출을 많이 시킨, 진짜 공부하지 않은 엄마로 인해 아이가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본, 예, 항생제를 많이 먹였어요. 어릴 때. 너무 모르고. 그랬고, 진통제를 정말 달고 사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왜? 아플 것 같아서, 감기에 걸릴 것 같아서. 왜?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이런 사례들은 소비자를 만나면서 너무너무나 이제는 그냥 머릿속에 팍팍 박힐 정도로 보게 되고요. 뭐 피임약도 너무나 많이 쓰시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활성산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하는 곳, 자외선이나 방사선. 저 어제 그 허리가 아파서 방사선 엑스레이를 찍고 왔는데 너무 두렵더라고. 다시는 안 가야지 이런 생각했고요. 배기가스 우리 계속 운전하잖아요. 이런 대기오염, 뭐 흡연, 스트레스, 식품 첨가물, 농약, 그리고 지나친 운동도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키죠. 예, 일곱 번째는요, 만성적인 스트레스.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정말 이렇게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이렇게 항진된 이 상태에서는요, 다른 일을, 면역에 관한 일을 하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부교감 신경을 강화해라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이고 불규칙한 생활. 이게 우리는 이제 생체 리듬이라고 있죠. 해가 뜨면
우리가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해가 지면 이제 잠을 자야 되는 이런 생활들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 수학 학원을 한 30년 했고, 이제 부업으로 컴퓨터를 수리하는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을 만났는데, 베체트병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경을 자극하는데 뇌신경도 자극을 하고 그러니까 생활이 우리가 겉을 보고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도 밤낮이 뒤바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타나지 않는데 5년, 10년, 20년, 30년이 드러나면 반드시 이런 자가 면역 질환, 이런 베체트병이라는 병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이제 다 소비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다 이해가 되더라. 그러면 이건 과연 고칠 수 없는가? 아유, 저희가 솔루션이 있잖아요. 단세지방산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저도 색소했었는데 많은 책에서 이제 단세지방산에 대해서 읽어보니 이 단세지방산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이랩에서 솔루션, 포스바이오틱스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식이섬유를 분해하고 또 발효를 시켜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데 이 닉산이니 초산이니 프로피온산 이런 것들 이런 이 단세 지방산이 우리 장을 이렇게 구멍이 난 장을 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소비자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세 지방산이 이 장내 세균의 구멍을 메꾸어주는 그런 진짜 슈퍼 히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 장내 세균의 먹이가 뭐냐?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이더라. 그리고 이렇게 장을 다시 회복하는, 구멍난 장을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억제할 수 있다. 글자가 좀 작게 보이네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비만도 잡을 수 있고 당뇨병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의 최고의 조합이 수용성 이렇게 아직 안 했는데 벌써 나왔네. 요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결과지를 보면 여러분들 또 재밌잖아요. 어, 여기에 단세지방산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구멍난 장을 복구하는 게 우리의 또 제일 솔루션이잖아요. 거기에 가장 핵심의 물질이 수용성 식이섬유와 식초의 조합이 최고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에사비가 나왔잖아요. 이 에사비를 먹는다는 건 진짜 이게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물론 타사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에사비가 우리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이 애용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하느냐. 물론 나도 먹지만 이 이유라는 거죠.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시간에 걸쳐서 이 단세지방산이 계속 많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연료고 식초는 짧은 시간 동안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으로는 양파 초절임을 해 먹어라, 미역 초무침을 해 먹어라, 무조건 식초를 넣는 거예요. 예, 버섯도 양파에, 마늘도 양파에 절이고, 식초에 절이고, 식초. 그 식초가 단종됐더라고. 우리 유기산 식초 있죠. 현미식초, 사과식초. 그런 유기농 식초가 없습니다. 시중의 유기농 식초는 굉장히 고가예요. 그런데 우리 제품 너무 저렴한데, 좀 구매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식초를 이제 수시로 음식과 함께 같이 드신다면 이 단세지방산을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마이랩 솔루션이 있잖아요. 우리 몸이 바로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흡수할 수 없다. 이거를 얘기하셨어요. 지오셉 박사가. 고분자 합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사람 몸이 스스로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장내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주더라. 그러면 이제 이게 제 거거든요. 제가 이제 4번의 마이크로바이옴의 테스트를 시키는 대로 잘 했던 것 같아요. 6개월 전후로 이렇게. 이게 제가 제일 최초에 했던 거예요.
보시면 이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소화도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다양성이 요 정도로 나왔는데, 두 번째 보시면 조금 다양성은 늘어났지만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아직 전혀 좀 변동이 없었습니다. 예, 왜? 식단을 조절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유산균만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실천이 안 된 것 같아요. 세 번째군요. 세 번째도 크다 변동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보시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생겼죠. 이 단세 지방산의 양과 비율이 굉장히 좋아졌고 다양성도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경험하면서 반드시 이거는 이게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한 6개월에 한 번씩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맥시멈 9개월까지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저의 지금 목표는 제 소비자들이 아직 재테스트를 하신 분들이 없어요. 첫 테스트를 하신 분들은 많거든요. 20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다양성은 있지만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전혀 없는 이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식단과 장누수라는 거죠. 예, 이런 친구도 있고, 우리 송지연 리더님이에요. 지금 보면요, 50대, 60대 이상은요, 20대, 30대보다 훨씬 좋아요. 장내 미생물이. 예. 그래서 지금 20대가 굉장히, 20대입니다. 20대 여사. 갑상선 항진을 가지고 있는 친구죠. 예. 정말 미생물이 안 좋잖아요. 이 엄마는 되게 좋아요. 예. 여기는, 우리, 이게, 하이텔이든, 우리 집 같이 사는 사람, 예. 당뇨약을 3년 전부터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에사비 애용하시고, 식단 야채식으로 드시고, 운동 적절히 하시고, 예. 일을 좀 많이 해서 좀 걱정인데, 요렇게 나와 있고요. 아, 이런 그림 보셨어요? 아, 지금 우리 파트너 리더님의 소비자인데요. 많이 심각합니다. 엄청난 자가 면역 질환인데, 다양성이라고는 이게 직각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약간 이렇게 면은 있는데, 아마 이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전신 탈모증이 있는 중학교 3학년 남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보고 놀랬고, 어떻게 관리할까? 이거는 엄마와 같이 공부하고 아이가 실천할 수 있게 이제 최소한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제 유산균을 지금 처방해서 먹고 있거든요. 요런 친구 있고요. 또 이분은 40대 후반인데 정신과 약을 한 10년 이상 드신 분의 장입니다. 너무너무 양극성 장애라고 그러죠. 이런 친구를 제가 꾸준히 만나고 있는데요. 너무 그 감정의 변화도 심하고 이런 상태인데 저도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고 있는데요. 아,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할까? 이분도 70대 남성인데 불면으로 너무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식생활도 괜찮으세요. 나쁘지 않으신데 운동도 적절하게 하시고 몸은 또 마른 체형이신데 꾸준히 관리하고 있고요. 요 분도 어 50대 불면증, 당뇨약과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시라 다양성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도 50대 갱년기 우울증,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까지 가지고 있는 50대 언니예요. 꾸준히 제가 한 10년 이상을 만나고 있는 언니인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제가 유산균을 꼭 챙겨 드시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아까 그 20대 항진증이 있다는 엄마예요. 50대 이상의 우리가 훨씬 더 다양성과 균형이 좋더라.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이까지고요. 저는 이 마이랩이, 네, 문경혜 리더님. 잠깐만요. 네, 제가 마이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문경혜 리더님이 화면을 끈다는 걸 음소거 다 끄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리더님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진짜 다양한 경험과 또 소비자들의 스토리까지 나누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순서로 제품 감동을 준비한 거는 또 이제 제가 준비했거든요. 아, 네,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제가 바로 진행하고 또 문경혜 리더님하고 공통되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같이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우리 마이랩에 대해서 진짜 저도 보면은 저희 친정 엄마와 우리 아이들하고 보고 요즘에도 보면 진짜 5, 60대 장 환경이 훨씬 더 좋고 2, 30대 또 10대의 장이 정말 많이 무너져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120세를 산다고 하는데 아프고 120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하는 역할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요즘에 다들 굿모닝 잘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문경혜 리더님이 말씀하신, 네, 문경혜 리더님이 말씀하신 마이랩과 함께 이렇게 건강과 관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굿모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건강과 관련된 좋은 지표들이 참 많잖아요. 혈압이 있으신 분이 좋아진 케이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자들한테 가장 관심이 있는 건 다이어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이제 굿모닝 스토리 영상 공모전으로 이제 제가 스페인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게 된 영상을 만들게 된 그런 경험과 그런 굿모닝 스토리를 공유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작년 여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올해 4월 우리 준이 막내의 돌잔치였죠. 제가 첫째, 둘째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메이를 할 때는 사람들이 저한테 누가 어디 가서 애기 엄마라고 해. 아, 진짜 너무 진짜 애기 엄마 안 같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 이모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짜 우리 진이 괜찮냐. 너무, 네 엄마 너무 어디 가서 아가씨 같이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고 왼쪽에 있는 저 모습으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저희 시 이모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아, 리 엄마 이제 애기 엄마 다 됐네 이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거울을 보니까 어머 진짜 나 애기 엄마 같이 너무 퍼져 있잖아 이런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째, 둘째를 낳고는 계속 이제 바디키를 하면서 이제 체중 관리를 했는데 넷째를 낳고는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진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나 진짜 다시 애기 엄마 안 같이 진짜 예쁘게 하고 살고 싶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작년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왼쪽의 모습에서 오른쪽 모습으로 가기까지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바디키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디키의 다이어트와 그리고 바디키가 마치고 굿모닝을 한다는 게 우리가 올해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은 10년째 굿모닝 중이시고 5년째 굿모닝 중이시고 계속 굿모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프로틴을 먹으면은 소화가 잘 안 돼서 제가 프로틴을 잘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핑계죠. 잘 안 먹었어요. 먹으면은 한 반나절 동안 속이 벙벙하고 잘 안 먹었는데 그 엔자임 바이옴이 나오면서 이게 속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프로틴을 먹고 이제 그런 생활 습관으로 가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 다이어트 한 그 인바디 결과표인데요. 그 위에 보면은 작년 7월 달에 이제 몸무게가 나오고 제가 이게 올해 7월 1년 사이에 제 몸이 변화한 거예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근육에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체지방만 쏙 빠졌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이어트다운 다이어트는 이제 작년에 했고 지금은 굿모닝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보시면은 이번에 우리가 추석도 있었고 제가 스페인을 가면서 사실은 조금 많이 풀어졌어요. 가서 먹을 것도 맛있게 먹고
추석 때도 진짜 뭐 이렇게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고 해서 사실은 조금 내가 몸이 조금 찔 수도 있겠다라는 각오로 다시 바디키 하자 그런 마음으로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과를 보고 놀란 게 하나도 제 몸에 살이 붙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바뀐 거는 아침에 굿모닝을 하는 습관은 당연히 꾸준히 했고요. 그러면서 다른 부분은 소홀했지만 그래도 체중은 그대로 지킬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작년부터 제가 이거는 이제 엊그제 10월 8일 날 측정한 그 지표인데 1년 사이에 체중만 7.5kg가 빠졌죠. 체중 중에 체지방만 7.5kg가 빠지고 근육은 전혀 변화가 없고 내장 지방이 자그마치 6이나 빠졌어요. 그리고 체수분량도 듬뿍 몸에서 담을 수 있는 수분량도 늘어나면서 굉장히 건강한 체질로 바뀌었고요. 사실은 요즘에는 어디 다니면 애기 엄마 안 갔다라는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다 심지어 아기가 넷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래주시고 그것 때문에 또 제가 또 약간 즐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즐겁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면은 본사에서 계속 마이랩을 이야기하고 웰리스 랩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을 나아가는 방향인데 우리가 왜 큐어가 아닌 케어일까요? 이 부분을 보면 사실 우리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면서 나는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믿고 있어요. 근데 건강검진을 한다는 거는 오른쪽에 치료 영역으로 넘어가서 내가 뭔가 질병으로 나타났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는 거지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내가 몸이 불편해서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질병이 아니면 그냥 신경성이니까 집에 가서 쉬세요. 그런 대답밖에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오른쪽에 치료 영역으로 가서 질병을 관리하는 거는 병원에서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지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정말 많은 소비자, 아까 문경혜 리더님이 이야기했던 그 마이랩을 했던 정말 지금 겉보기엔 너무 멀쩡한 것 같지만 그분들이 점점 이 반건강 반질병 상태에서 치료가 필요한 이 질병의 상태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에서 보는 것 같이 가운데에 있는 반건강 반질병 상태의 이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왼쪽의 건강 영역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방치하면서 1년에 한 번쯤 건강검진을 하는 것만으로도 치료로 넘어가지 않아서 다행히 나는 건강하다라고 믿게 할 건지 그 역할을 하는 게 저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혈압, 당뇨, 뭐 여러 가지 모든 질환과 관련된 만성 질환과 관련된 그 기본 베이스가 사실은 우리가 다이어트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이는 다이어트가 여자들이 관심이 많고 또 다이어트를 하니까 예뻐진다. 이제 그런 모습의 접근으로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몸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리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내 몸을 치료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고 건강할 수 있는 계속 그런 노력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한테 지금 이 표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반건강 상태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거는 병원에서 못한다.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건강 쪽으로 가게 하는 게 바로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예,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가 하지 못하는 정말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걸 저희와 함께 하자면서 제가 굿모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건강 관리가 아니라 사실은 질병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병원에서. 그래서 질병이 나타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질병을 관리한다는 건 약간 점을 찍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렇게 점을 찍는 거지만 우리가 질병이 아니라 건강 관리라는 건 연속 선상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질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은 최소한 5년 전, 10년 전 내 습관의 산물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루하루 내가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 우리가 단지 증상만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치료해서 우리가 저 뒤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바닥만 닦고 물만 퍼내는 게 아니라 근본 해결은 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수도꼭지를 잠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꼭지를 잠그고 그리고 내가 아프지 않게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는 게 바로 마이랩이고 웰리스 랩으로 이어질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굿모닝 자체가 나 자신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주변을 정말 건강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굿모닝을 많은 소비자들하고 하면서 저도 사실 이걸 발표를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들지만 소비자들은 한 번 얘기해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컨드 밀레니얼에 들어와 계신 많은 리더님들이 다 굿모닝 하는 소비자들 관리하고 있을 건데 오늘 또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과 그리고 또 문경의 리더님이 이야기한 부분과 이런 부분을 또 한 번 다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한 번 가서 또 얘기를 해줘야겠다. 한 번 얘기해서 모르잖아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해야 되니까 또 얘기하고 알려주면서 건강하도록 돕는 그런 건강 지킴이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준비한 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그러면 오늘의 마무리를 진행해 주실 리더님 모시려고 하는데요. 늘 따뜻한 카리스마와 또 드림월드의 항상 스마일, 웃으면서 어딜 가나 유쾌함을 전달해 주시는 리더님이십니다. 예, 우리 김미령 리더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미령입니다. 저는 부산에 있고요. 처음 들어오신 분 계시면은 얼굴 많이 보이시네요. 남은 시간이 4분이네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오늘 아가넷 엄마 김미영 리더님 항상 톡톡 튀게 사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성민숙 리더님이 그렇게 엄마에 대한 오늘 그 들으면서 또 뭉클하더라고요. 엄마 이야기하니까 잠시 목이 잠기시더라고요. 도전과 용기, 통제력 이야기 듣기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문경희 리더님 이거 장루수증후군으로 이야기해서 마이크로 바이오 푸는 것도 저도 조금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김희영 리더님도 굿모닝 대단하시네요. 갈만했어요. 여행 다녀오실 만했어요. 예. 어, 매일매일 이제 많은 일이 터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거 하는 중에 일이 터졌네요. 내일 이제 10월의 마지막 밤이다, 그죠? 마지막 밤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밤은 늘 이렇게 각인시키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우선은요, 우리가 보니까 사장, 아미 사장님이 바뀌셨어요, 그죠? 많은 변화 중에 아미 사업하고 딱 관련되는 거는 사장님이 바뀌셨네, 이거하고. 어, 역시 우리는 ABO다, 그죠? ABO가 최고다, 그죠? 사장님은 바뀌셔도 사장님 이 회사하고 이제 관련이 없어지실 수 있겠지만 고문으로 계신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사업 내 거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일어나면 참 이렇게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되는 게 어, 이런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전달할 때 어, 이 사업을 도외시하죠. 이게 배관시하죠. 암의 사반은 나를 더불어.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지성과 확신이 생긴 거죠.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아니면 그죠? 100만 원 벌 때는 내가 세상에 나가면 100만 원 못 먹고 살겠어? 못 벌고 살겠어? 300 하면 내 세상에 나가면은 300 정도의 수입은 벌 수 있지. 이런 능력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이제 엄마들을 만나면은 이제 그러니까 가정의 주부로 살다가 내 경력은 끊겼고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니 정말 학원을 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이 저도 진짜 너무 상관없이 제 대학 동기죠. 진짜 간병인을 한다는 거예요. 어.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건축 설계를 오래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부가 건축을 해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요양보호사가 되어서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들, 딸한테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고3, 고1이에요. 공부도 잘해요, 애들이. 국제고를 다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통화할 때는 그 소리가 옆으로 안 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지난 토요일이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이었어요. 제 주위에 아주 두문불출하고 진짜 그런 사람은 걸리거든요. 다 만나면 사는 사람 못 걸려요.
그 시험이 이제 그분이 통과했더라고요. 채점해 봤더니 걸린 것 같다더라고요. 뭘 찾아요. 그래서 또 아, 저 사람 왜 영어 공부를 계속하지? 아, 저 사람 왜 저 때는 저 꼭 못 난다고 하지? 그래서 보니까 사회복지 대학을 갔더라고요. 뭔가 찾는 것 같아요. 단지 아메를 빼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까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온 덕분에 내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을 때 또 좋아하는 거죠. 또 만나는 거죠. 또 만나겠죠. 또 앞으로의 세상은 여러분, 우리 그 있잖아요. 이- 부산은 인구 감소가 느껴지거든요. 부산은 진짜 여러분이 이제 뭐 부산 오면은 보고 싶어하는 어떤 그 지역 빼고는요. 저희들이 뭐 어느 지역 가서 보면은요. 여기는 사람 못 살겠다 이런 생각 그죠 드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도시 개발을 해서 뭐 이바구길 뭐 이렇게 개발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인구 감소가 그 매스컴으로만 인구 감소된다. 우리나라가 가장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 그중에서 부산이 가장 빨리 없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해도 현실감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인데 현실감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세미나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타이타닉 그 영화 있죠. 영화 보시면은 그 러브 스토리죠. 그죠? 역사의 어떤 대참사 중에 러브 스토리인데 거기에 하나 여러분 이 말하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중에요. 그, 그 타이타닉 호 안에서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막 이제 사람들이 아비 교환이 되잖아요. 물이 들어오고 어느 이제 선체가 기울어지고 그때 오케스트라 연주했던 분들 기억나세요?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은 흔들리는 몸체일 수 있어요. 선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 그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이 순간에 지금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때 제가 엄청 답답할 때거든요. 제 이 제스처가. 어, 그래서 기적은요, 이렇대요. 내가 죽은 꽃에 물을 줘서 꽃이 피는 게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내 정원의 꽃에 물을 주는 것.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근데 그 할 일이 방향이 맞고 옳아야 되겠죠. 방향이 아닌데 꾸준히 그 일을 열심히 한다. 이 배는요, 그죠? 타이타닉호가 될 거예요. 내가 방향이 맞아. 그 정도의 우리가 학습을 해냈고 지성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이 맞다라고 하면 내 뭐 이런 일 오겠죠. 어, 뭐 그죠? 아이는 성숙해서 나가지만 취직이 되지 않고 부모님은 나를 독립시켰지만 본인이 독립되지 않으시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여러 일이 생기겠죠.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마치 타이타닉호와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 어딘가 침몰하겠죠. 그런데 내가 오늘 할 일을 그냥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은 기적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기적을 쌓고 있는 사람이라 꼭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특히 세컨 밀레니얼을 지켜주시는 리더님들은 그죠? 보니까 다들 진짜 이 사업에서도 보면은 세컨 밀레니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꾸준히 내가 심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음, 기적을 이루는 여러분이라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 또 10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11월에는 이제 11월 또 만나겠다 그죠? 11월 만날 때는 10월에 내가 작은 기적을 이뤘노라고 빵꾸 웃으면서 뵙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내일 10월 마지막 밤을 우리 다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번 달 마무리하기 위한 다들 목표가 있을 건데요. 한 땀 한 땀 우리가 노력해 놓았던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오늘 내일 다 싹트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도 또 꾸준히 물 주고 가꾸고 그러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달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달 11월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월드 화이팅!